오늘도 재미있게 경제기사 공부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뉴스 보셨어요? 왜 사재기 하는지 아세요? 오늘 기사 읽으면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산업의 쌀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 전량 내수 전환. 나프타? 산업의 쌀이라고? 뭔진 몰라도 뭐든지 수출하면 우리나라 돈 벌고 좋은 건데 왜 수출을 금지하는 거지? 산업의 쌀. 자, 쌀이 밥상의 기본이잖아요. 그렇듯 나프타는 산업의 기본 재료라는 뜻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잖아요. 나프타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수는 다 아시죠? 국내에서 소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원래 해외로 팔려고 했던 나프타를 전부 국내에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프타가 뭔데요? 사실 나프타는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된다. 원유 정제는 땅에서 뽑아낸 원유를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원유 하나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그리고 나프타 등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돼지 한 마리에서 삼겹살도 나오고 목살도 나오고 족발도 나오는 것처럼요. 에틸렌, 프로필렌은 뭔가요? 몇 번 들어보긴 했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 자, 나프타를 가공하면 나오는 중간 원료입니다. 이게 있어야 플라스틱, 비닐, 섬유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나프타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하나로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잖아요. 나프타도 마찬가지예요. 나프타 하나로 플라스틱 컵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비닐 봉지도 만들고 심지어 반도체, 자동차 부품에도 들어갑니다. 밀가루가 없으면 베이커리가 문을 닫듯 나프타가 없으면 이 모든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도 나프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프타가 부족하면 비닐 생산 차질이 되니 종량제 봉투 품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사재기를 하는 이유이겠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건 바로 중동 전쟁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 우리가 쓰는 나프타의 거의 절반을 수입하네요. 그리고 그 수입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 사장님이고 원두를 한 거래처에서만 사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거래처 동네에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고 쳐요. 그래서 원두가 안 들어오면 커피를 못 팔겠죠. 거래처가 여러 곳이었다면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데 한 곳에만 의존했으니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중동에서 나프타를 가장 많이 사왔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공급이 흔들리는 겁니다.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자취방 냉장고에 식재료가 2주치밖에 없는데 마트가 당분간 문 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자, 정부가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산업통상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무역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죠. 관보 고시는 뭐예요? 이거는 정부의 공식 결정을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발표하는 겁니다. 일반 보도 자료랑 달리 관보에 실리면 바로 법적 강제력이 생깁니다.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수준이 아니라 이거 어기면 처벌받아요 수준입니다. 이날 전격 시행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는 즉시 수출이 제한된다. 이미 수출 계약이 이뤄진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이 금지된다. 이미 계약서까지 쓴 물량도 못 내보낸다고 하네요. 근데 저 이미 계약했는데요? 안 돼.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겁니다. 계약 위반으로 생기는 손해보다 국내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원래 해외로 나가려던 물량인 전체 생산량의 약 11%가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울러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요? 일단 반출 비율은 만든 것 중에서 실제로 내보내는 비율입니다. 공장에서 100개 만들었는데 50개만 팔고 50개를 창고에 쌓아두면 반출 비율이 50%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기업들이 나중에 더 비싸게 팔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안 팔고 쌓아두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사재기입니다. 우리 개인이 마트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카트에 다 쌓아 담는 것처럼 기업도 사재기 하네요. 그래서 생산했으면 제대로 팔아라. 안 팔고 쌓아두면 정부가 강제로 풀겠다라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뉴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직접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로 말하면 이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프타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나프타가 부족하면 나프타로 가공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이 감소되겠죠. 그걸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만드니 그거 생산 차질도 생기고 식품 포장재 등 부족하면 마트 물건값 오르겠고 의약품 용기 부족하면 약국 공급 차질이고 종량제 봉투 품기면 쓰레기 처리 문제 생기고 자동차 반도체 부품 차질 생기면 수출 타격 받고 이거 뭐 대충 생각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나프타라는 게 원유에서 정제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휘발유도 원유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휘발유랑 나프타랑 무슨 관계야? 모든 것의 출발점은 원유 한 가지인데요. 원유는 쉽게 말해 땅속에서 뽑아낸 새까만 액체 혼합물입니다. 휘발유도 경유도 나프타도 아스팔트도 전부 이 원유 안에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써서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리를 할까요? 원유를 분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열을 가해서 끓이는 겁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원유 안의 각 성분들도 저마다 끓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원유를 아래에서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위로 증발해서 올라갑니다. 그걸 높이별로 잡아내는 걸 바로 정유 공장의 증류탑이라고 하거든요. 이 증류탑을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꼭대기층, 즉 제일 가벼운 LPG 가스고요. 한 20층쯤에서 나프타가 나오고 15층쯤에서 휘발유, 10층이 등유, 5층이 경유, 1층이 중유, 지하가 가장 무거운 윤활유 같은 게 나옵니다. 가볍고 작은 분자일수록 위로, 무겁고 큰 분자일수록 아래로 내려앉는 거예요. 이 원리 하나로 원유 한 통에서 수십 가지 제품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즉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유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르겠죠.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유가 같은 원료에서 나오는 놈들이니까요.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원유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휘발유, 경유 등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기도 하고 나프타 가격도 또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비닐 생산 원가도 오르는 거죠. 그럼 마트 물건값도 오를 거고요. 그래서 주유소 기름값 뉴스가 사실은 마트 물가 뉴스랑 연결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에서 국제 유가 상승이 나오면 단순히 차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전 물가에 영향을 주는 신호로 읽어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나중에 큰 차이가 나겠죠. 오늘도 재미있게 경제기사 공부하셨다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